침대 위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녀의 반응이 미지근했다면 그건 당신의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켜야 할 스위치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의학적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의 그 모든 노력은 99%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58%가 파트너를 위해 만족한 척 연기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지르던 소리와 표정이 당신을 위한 배려 섞인 연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녀의 뇌 구조가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물학적 오류입니다. 오늘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여자의 몸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금 바로 이 비밀의 문을 열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성은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물리적인 마찰과 속도, 그리고 기술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가장 강력한 감각의 원천은 다리 사이가 아니라 바로 귀 사이에 있는 뇌입니다. 뇌가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남성의 뇌는 시각적 자극 하나만으로도 즉시 점화되는 가스레인지와 같습니다. 불을 켜면 바로 뜨거워지죠. 반면에 여성의 뇌는 복잡한 회로가 모두 연결되어야 비로소 작동하는 최첨단 컴퓨터와 같습니다. 전원만 켠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팅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팅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자율신경계라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테크닉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활성화되는 전투 모드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깨졌거나 육아로 지쳐 있거나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여성의 뇌는 교감신경이 지배합니다. 이때 혈액은 근육으로 쏠리고 감각기관은 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남자가 다가오면 뇌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또 하나의 업무나 귀찮은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의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평화 모드입니다. 여성이 깊은 교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감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강제로 켜진 교감신경을 끄고 부교감신경을 켤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안정감이라는 심리적 스위치입니다. 여성의 뇌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불안과 공포를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온전히 몸을 맡겨도 되는지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방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방이 지저분하거나 혹은 당신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강압적이라면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되고 사랑의 흥분 신호는 차단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담했던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매번 친밀한 시간 전에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청결함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안전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행위입니다. 땀 냄새나 입 냄새는 편도체를 자극하여 순식간에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불쾌감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제 뇌의 경계심을 풀었다면 본격적으로 뇌를 유혹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촉각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손부터 뻗지 마세요.
그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감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여 설렘을 유발하는 속도는 감각마다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 청각과 후각, 그리고 시각적 분위기가 촉각보다 훨씬 더 깊은 뇌의 영역을 건드립니다. 이 우회 도로를 공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감각은 바로 청각입니다. 여성의 청각 피질은 감정 처리 기관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고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는 여성의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도하여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침대 위에서의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리의 진동과 리듬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한다거나 예쁘다는 말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뭉쳐있던 어깨 근육을 풀고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다음은 후각입니다. 후각은 오감 중 유일하게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뇌의 변형계로 직행합니다. 변형계는 본능과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원초적인 뇌 부위입니다. 즉, 향기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깨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2010년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향기가 혈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데 라벤더와 같은 허브 향이나 달콤한 바닐라 향이 혈류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꼭 비싼 향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나 섬유 유연제 향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가 그녀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포근하다는 연상작용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냄새는 뇌의 회피 반응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시각적인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볼 때 흥분하는 것과 달리 여자는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봅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자신의 피부 트러블이나 뱃살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활용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검열을 멈추고 오로지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인 배려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 때 뇌에서는 억제 신호가 발생합니다. 불을 끄거나 조명을 낮추는 행위는 이 억제 신호를 차단하여 그녀가 더 과감하고 자유롭게 본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청각, 후각, 시각을 통해 뇌를 충분히 예열했다면 이제 비로소 촉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 터치라는 개념입니다. 옥시토신 터치란 특정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순수한 애정 표현으로서의 스킨십을 말합니다.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들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전이의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여자에게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CT 촉각 신경이라는 특수한 신경 섬유가 존재합니다. 이 신경은 초속 3cm에서 5c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빠르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볍게 스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 뇌의 섬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어 깊은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급한 마음에 강하고 빠른 자극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통증 수용체를 자극하여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뿐입니다. 여성의 몸은 악기가 아닙니다. 세게 두드린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예민한 터치 스크린과 같습니다.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보다는 온도를 감지하고 부드러움을 감지하는 센서가 훨씬 더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깨우는 예열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감 신경을 끄고 부교감 신경을 켜는 것, 그리고 청각, 후각, 시각을 통해 안정감을 준 뒤 부드러운 터치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여성에게 노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반응해 주는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침대 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녀의 몸이 아니라 뇌를 먼저 공략하세요. 뇌가 만족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체 생리학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열된 뇌를 어떻게 하면 폭발적인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호르몬 조절 기법과 실전 테크닉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오늘 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뇌를 예열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뇌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폭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은 뇌가 기대감을 가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직전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도파민을 솟구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사랑의 순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목표 지점을 향해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를 자극하려면 직선이 아닌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바로 줄 듯 말 듯한 애타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손길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입술이 닿기 직전에 멈추는 행위는 뇌의 보상 회로를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이때 뇌는 언제 자극이 올지 모르는 기대감 때문에 도파민을 대량으로 생성해냅니다. 이 도파민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진짜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쾌감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이것을 지연된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 조절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뇌 안의 화약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도파민이 충분히 축적되었다면 이제는 뇌의 이성적인 통제 기능을 잠재워야 할 차례입니다. 여성들이 온전한 몰입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두엽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뇌의 씨, 이 오입니다. 이 씨, 이 오가 퇴근하지 않고 계속 감시하고 있으면 몸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최고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전두엽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깐깐한 씨, 이 오를 퇴근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리듬입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은 뇌를 최면 상태와 비슷한 트랜스 상태로 유도합니다. 일정한 박자의 심장 소리나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불규칙하게 속도나 강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어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리듬에 몰입하게 됩니다. 일정한 속도와 강도로 부드러운 자극을 지속할 때 여성의 뇌는 다음 자극을 예측하게 되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안정감과 쾌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복잡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오직 감각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호흡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호흡의 속도를 맞추는 것은 미러 뉴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미러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 내 뇌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당신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상태라면 그녀의 미러 뉴런도 그 흥분을 감지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고 있다면 그녀 또한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먼저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리듬을 리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여유롭고 깊은 호흡은 그녀의 뇌에 지금 이 상황은 안전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생리학적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기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다양한 신경 물질의 칵테일이 필요합니다. 이 칵테일을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온도 감각 수용체는 쾌락 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을 번갈아가며 자극하는 것은 뇌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손길로 마사지를 하다가 차가운 공기나 도구를 이용해 살짝 자극을 주면 뇌는 그 온도 차이를 강렬한 감각 정보로 인식합니다. 이 온도 놀이는 단조로울 수 있는 자극에 변주를 주어 감각의 적응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은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금방 적응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각 수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꼈을 때는 느껴지던 반지가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친밀한 시간 도중에도 끊임없이 감각을 깨워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도 변화 외에도 미각을 활용한 뇌 자극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키스펩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성선 자극 호르몬을 조절하여 호감도와 욕구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키스펩틴을 투여받은 그룹은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크 초콜릿 속에 이 키스펩틴 분비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터브로민과 페니레티라민은 사랑에 빠졌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매우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전에 달콤한 초콜릿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사랑의 묘약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느껴지는 달콤함과 부드러운 식감은 미각을 만족시키고 혈당을 적절히 올려주어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합니다. 에너지가 충전된 뇌는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 또한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오감과 리듬, 그리고 호르몬까지 동원하여 뇌를 기쁨의 입구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이라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남자가 싫어할까봐 혹은 자신이 너무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남성의 언어적 지지입니다. 지금 너무 아름다워라든지 당신의 반응이 나를 미치게 해라는 식의 말은 그녀의 수치심을 자존감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느끼는 쾌락이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여성은 전두엽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능의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자아의 일시적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오직 충만감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남자가 먼저 소리를 내어 좋음을 표현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성의 거울 신경세포는 그 감정을 그대로 복사하여 증폭시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의 침묵은 오해와 불안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소리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원초적인 진동입니다. 서로의 감탄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강력하게 뇌의 청각 피지를 공명시킵니다. 또한 칭찬의 기술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너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라는 식으로 감각을 묘사해주면 여성의 뇌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내면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는 곧 더 강력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가 여자의 뇌를 정서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셈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체위나 각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뇌가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느냐입니다. 뇌파가 동기화되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직관력이 생깁니다. 이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빛만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손을 잡는 강도만으로 기분을 파악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정서적 훈련이 되어 있는 커플은 침대 위에서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정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등산의 즐거움은 올라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최고의 순간이라는 찰나보다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총량이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감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결과 중심적인 관계는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오늘 꼭 그녀를 만족시켜야겠다는 강박관념은 오히려 남성의 수행 불안을 야기하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염됩니다. 그냥 이 순간 함께 있음을 즐기겠다는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 수행 불안은 남성 기능 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가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원활한 혈액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제발 릴렉스 하세요. 당신이 편안해야 그녀도 편안합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의 긴장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의 어깨가 굳어 있고 호흡이 가쁘다면 그녀의 뇌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여유롭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의 뇌도 무장 해제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뇌의 작용들이 실제 관계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은 불을 피우기 위한 부싯돌일 뿐입니다. 진짜 불을 붙이고 타오르게 하는 것은 뇌 속의 화학 물질들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남자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는 바꿀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간이 끝난 후 이 행복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사후 처리, 즉 애프터케어가 사실은 다음번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뇌는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는 당신을 최고의 연인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최악의 이기적인 남자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뇌과학이 알려주는 완벽한 마무리 전략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친밀한 시간이 끝난 직후 대부분의 남성들은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며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남자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프로락틴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했으니 휴식을 취하라는 뇌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성의 뇌는 남자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시간이 끝난 후에도 옥시토신 수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때 여자는 가장 큰 정서적 허기를 느낍니다.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기 시작하면 여성의 뇌는 급격한 단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절감은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사랑이 그저 남자의 본능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 순간의 서운함은 뇌의 헤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다음번 관계를 거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심리학에는 피크엔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경험의 절정인 피크와 마지막 순간인 엔드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고 기쁨을 느꼈어도 마무리가 차가우면 뇌는 그 경험 전체를 별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과정이 조금 서툴렀어도 마지막 순간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을 속삭여주면
뇌는 그 경험을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왜곡하여 저장합니다. 즉, 애프터 케어는 지난 시간의 점수를 매기는 채점표이자 다음 관계의 예약권입니다. 관계 후 10분에서 1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남성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을 참고 그녀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포옹은 옥시토신 분비를 지속시켜 프로락틴으로 인한 남성의 피로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아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방금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로우 토크라고 합니다. 베개를 베고 나누는 이 사소한 대화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천배 만배 두텁게 만듭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직후에 갑자기 우울해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감정 후 불쾌감이라고 부릅니다. 남성분들은 당황해서 왜 우냐고 묻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격렬했던 호르몬의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감정의 공백 상태가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남자가 해야 할 일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기복까지도 조건 없이 수용해줄 때 여성의 뇌는 당신을 완벽한 안전지대로 인식합니다. 이 안전지대가 구축되면 여성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욱 과감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 한 잔을 챙겨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배려입니다. 시간 중에는 호흡이 가빠지고 땀을 흘려 수분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때 건네는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랑의 증표가 됩니다. 천 유지도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쓴 후에는 혈관이 확장되어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기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이불을 덮어주거나 천을 나누어주는 세심함은 여성의 무의식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나눈다고 표현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뺏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 교감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시작해서 생리적 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맞추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들 때까지가 하나의 긴 호흡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조건이나 지속 시간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여성 환자들과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운동이 아니라 나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바로 그 자체입니다. 조건이 부족해도 뇌를 만족시킬 줄 아는 남자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또 뇌를 만족시키는 법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오감을 자극하고 안심시켜주고 마지막까지 배려해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의무 방어전이나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치유와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뇌를 어루만져주는 건강한 사랑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며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모두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밤에는 딱 하나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을 끄고 조명을 낮춘 뒤 그녀의 눈을 3초간 지그시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가 되어 두 분의 관계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뇌는 훈련하면 변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사랑의 회로도 더 튼튼하고 굵게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과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행복한 관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